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음, 오늘은 이 글렌모레이에서 아주 옛날에 한 2년 전, 2018년에 아주 재미있는 위스키가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미있는 위스키를 설명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좀 에피소드를 좀 풀어보고요. 나아가 이제 스코틀랜드 캐스크에 대한 규정, 어, 캐스크 규정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스코틀랜드는 위스키는 당연히 캐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다양한 캐스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캐스크에 대한 규정은 그거죠. 뭐 700리터 이하의 캐스크에서 뭐 숙성이 돼야 되고, 뭐 3년 이상 숙성돼야 되고, 뭐 요런 뭐 간단한 게 있는데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 좀 스코치 위스키에서는 사용되는 캐스크가 좀 한정적입니다. 물론 버번 위스키처럼 뭐 무조건 새 오크통만 써야 된다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오크통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다양한 재사용 오크통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위스키를 숙성시키기 전에 어떤 다른 술이 숙성시켰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일례로 뭐 많이 보셨을 여러분들이 뭐 스카치 위스키 피니쉬라는 추가 숙성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숙성된 술의 맛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좀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좀 개성이 없는 위스키를 어, 뭐 예를 들어서 쉐리 와인을 담갔던 통에 추가로 숙성을 시키면서 사실은 그 쉐리 와인의 맛을 입히는 거예요. 이처럼 스카치 위스키는 그 전에 뭐가 숙성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와인류, 포도로 만든 와인류나 아니면은 그 쉐리 와인류, 강화 와인류, 주정 강화 와인류나 뭐 아니면 버번 위스키 같은 요런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했던 캐스크만 스카치 위스키의 숙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뭐 과거 스코틀랜드가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때는 뭐 이런 규정이 스카치 위스키의 맛과 전통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지금도 도움이 계속 되고 스카치 위스키의 맛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생 위스키 뭐 회사라고 할까요? 국가들에서 이렇게 새로 위스키를 만드는 애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어, 신선한 기존의 이제 스카치 위스키 전통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위스키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런 새로운 위스키에 열광하고 기존의 스카치 위스키를 벗어난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맛의 위스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걸 법으로 어떻게 보면 딱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개성 강한 위스키들이 출시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2019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캐스크 사용을 좀 완화하는 법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 일단 과거의 그런 기존의 뭐 와인이나 주정강화 와인, 뭐 버번 위스키만 숙성했던 것만 사용됐던 것에서 좀 넓어져서 무조건 이제 증류주를 숙성했었던 순수한 증류주를 숙성했었던 캐스크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증류주이죠. 뭐 데킬라나 뭐 또 뭐 있죠? 뭐 소주나 뭐 등등 이런 증류주들이 다 숙성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맥주도 추가됐고요. 근데 엄격하게 또 금지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도같이 이런 과일 발효주가 아닌 그런 핵과일류죠. 뭐 좀 이렇게 알이 큰 씨가 이렇게 크고 알이 있는 요런 과일들로 만든 발효주 캐스크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오늘 말씀드린 뭐 사이다를 숙성시켰던 캐스크나 뭐 요런 것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도 뭐 과일을 첨가하거나 기타 다른 향미 성분을 첨가한 맥주 캐스크도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증류주도 순수 증류주가 아닌 뭐 과일이나 당이나 뭐 이런 향미 성분이 들어간 증류주를 숙성시켰던 캐스크는 또 사용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단서를 달았죠. 스카치 위스키의 전통적인 맛을 해치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법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위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추가하고 뭐 사용할 수 없는 걸 금지를 시켰는데 마지막으로는 단서는 이 모든 것들은 스카치 위스키의 전통적인 맛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넓어졌어요. 그래서 벌써 데킬라 캐스크 위스키나 뭐 깔바도스 캐스크 피니시 위스키들 뭐 이런 것들을 벌써 이미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법이 발표되기 전이죠. 2018년에 글렌모레이에서 이런 법을 그냥 무시하는 아주 재밌는 위스키가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할 사이다 캐스크 피니시 위스키입니다. 요 글렌모렌지에서 이제 2018년에 이런 법을 무시하면서 출시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글렌모렌지랑 이 시슬크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사이다를 만드는 회사랑 콜라보레이션 한 겁니다. 사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이다의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 일본만 좀 달라요. 사이다가 우리는 그냥 칠성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이런 거를 그냥 사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사이다의 뜻은 이제 사과 발효주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이다는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이다가 워낙 그 음료, 그 탄산음료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쓰는 말을 시드르라고 하는데 시드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이다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다란 말보다는 이제 시드르라는 말로도 자주 쓰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도 그렇지만 사이다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시슬크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사이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병뚜껑에 스코틀랜드 이 국기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글렌모레이에서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캐스크를 이 시슬크로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오크통에 사이다를 숙성을 시켰고요. 바로 이게 그 제품이고 그리고 이 사이다를 빼고 그 사이다를 숙성시켰던 통을 다시 글렌모렌지로 보내서 위스키를 피니시 숙성을 한 게 바로 이 글렌모레이 사이다 캐스크 프로젝트라는 위스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다 캐스크 프로젝트 이렇게 써 있죠. 글렌모레이. 네, 여기 2018년에 출시가 됐고요. 근데 이 스카치 위스키 법에 의하면 요거는 금지된 위스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요거를 허가하지 않았고요. 근데 글렌모레이에서는 이거는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글렌모레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위스키를 원래 그러니까 위스키 숙성에 원래 사용했던 통을 사이다 캐스크에 사이다 이 회사에 보내서 숙성을 시켜서 다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맛에 영향이 크지도 않고 피니시 숙성을 했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의 맛은 해치는 범위는 아니다라는 게 주장인데 그래도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는 SWA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이다 캐스크의 사용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위스키가 나온 지 1년 뒤 2019년에 좀 더 완화된 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사이다 캐스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글렌모레이에서 그냥 뭐 어쩔 거야 하고 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는 저도 참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그 글렌모레이 캐스크에서 숙성시킨 사이다까지 같이 맛을 볼게요. 여기 보면 밑에 보이시나요? 매처인 글렌모레이 위스키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요 위스키 숙성 사이다와 사이다 숙성 위스키를 사이다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먹어볼까요? 사이다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과연 스코틀랜드가 이런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를 금지하는 이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데 과연 맛에서도 정말 전통적인 스카치 위스키와 많은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한번 따볼게요. 저도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있을 때 사이다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런 봤어요. 이 시슬크로스라는 요 스코틀랜드 전통 사이다 회사인데, 근데 요거는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요건 비쌉니다. 요건 진짜 사이다예요. 제가 먹었던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먹었던 사이다는 그 막 저기 1파운드짜리 알코올 도수 엄청 높은 거의 유사 사이다 향만 가미된 싸게 취할 수 있는 술이었는데 요거는 뭐 한 3, 4파운드 정도 되는 진짜 좋은 사이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파클링이니까 예쁜 잔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6.7도짜리고요. 오크통에서 숙성이 됐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사과 주스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정통 이런 사이다 안 드셔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뭐 사이다가 좀 들어오고 있죠. 편의점에 뭐 4개 만 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다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름에 먹기 되게 좋아요. 상큼하고 저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사과 주스에 알코올까지 들어있으니 아주 맛이 좋죠. 생각보다 오크 숙성 느낌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 워낙 사과의 이 단 느낌이랑 이 사과 맛이 좀 세서 이게 오크 숙성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사실 오크 숙성인지 크게 모를 정도의 맛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상큼하고 끝에 약간 요 단맛 같은 게 오크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오크 느낌이 그다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를 한번 맛을 볼게요. 요거는 46.3도고요. 사이다 캐스크에서 전체 숙성이 아닌 피니쉬로 숙성이 됐습니다. 향에서는 굉장히 상큼한 향이 나는데 프루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원래 위스키가 굳이 이 사과술인 사이다의 사이다 캐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위스키에서 사실 사과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글렌모레이도 약간 그런 향이 좀 잘 나는 위스키라서 요 굉장히 프루티하고 상큼한 향이 과연 사이다 캐스크에서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좋은 캐스크를 사용해서 나는 맛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맛을 볼게요. 맛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프루티한 타입이고요. 약간 뭐 저기 글렌리벳 이런 쪽에서 많이 나는 그런 상큼한 사과, 배 뭐 요쪽에 과실향이 많이 나는 타입입니다. 짧게 뭐 피니쉬만 해서 그런지 이 사이다의 뭐 맛이 아주 강하다거나 아주 뭐 자극적이게 그런 맛은 전혀 없어요. 글렌모레이에서 주장하는 전통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맛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마셔보니까 이해가 돼요.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화이트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됐을 때 위스키가
갖는 좀 허브한 느낌, 풀 느낌, 좀 청량한 느낌, 약간 드라이한 그런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글렌모레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아메리칸 오크에서 오는 단맛과 약간 가벼운 느낌의 스피릿,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 사이다 캐스크에서 숙성시켰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솔직히 말해서는 사이다 캐스크에서 숙성됐나 싶은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이다를 좀 먹어볼게요. 이건 맛있는 사이다예요. 알코올 도수가 6.7도나 되지만 전혀 술 먹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주스 먹는 느낌일 정도로 적당한 산미와 당도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위스키를 또 먹어볼게요. 이 사이다랑 먹으니까 아주 잘 넘어가네요. 역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사이다. 뭐 체이서로 위스키랑 뭐 맥주를 많이 먹는데 이렇게 사이다랑 먹는 것도 아주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특히 이 글렌모레이가 워낙 좀 뭐 가벼운 느낌이고 특히 이 위스키는 좀 산뜻한 타입의 위스키라서 그런지 잘 어울려요. 이 위스키도 적당히 이런 프루티한 느낌, 풀처럼 신선한 느낌, 단 느낌, 어, 이 사이다도 같은 맛. 이렇게 비슷한 성질에 있는 뭐 증류주와 발효주를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서로 궁합도 잘 맞고요. 둘 다 워낙 너무 편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라서 위스키와 뭐 술이라서 아주 먹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글렌모레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카치 위스키는 굉장히 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법이 좀 유연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맛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협회 스카치 위스키에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위스키를 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새로운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의지, 먹고 싶은 소비자의 그런 꿈이라고 할까요? 의지는 좀 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전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통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가 지금의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시대는 변하고 있죠.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스카치 위스키 전통 내에서도 더 발전된 더 맛있는 위스키를 좀 많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역시 위스키는 뭐 그렇게 역사가 긴 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되어 있죠. 많이 변화가 없었던 술이기도 한데 최근 이제 위스키 시장도 넓어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실험적이고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재미난 위스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또 어떤 아이디어로 무장한 위스키들이 출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글렌모레이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이다도 맛있고 사이다 캐스크 위스키도 맛있었네요. 네, 앞으로 좀 계속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